한수는 헛간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춘향이었습니다. 춘향은 주막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수는 왜인지 모르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춘향은 주막 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춘향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가을 저녁에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주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지요. 때는 조선 중기,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한수. 가난한 양반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장가를 들었지만 한수는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이웃집 불빛을 빌려 글을 읽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가을, 한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쌀을 조금씩 아껴 모아준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작은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주막은 낡았지만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한수는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안에는 머리가 허연 노파 한 분이 계셨습니다. 노파는 한수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방이 없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밖은 너무 춥고 다음 마을까지는 한 시즌이나 더 가야 합니다. 노파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헛간에서 주무시겠습니까? 방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헛간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수는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고왔습니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들렸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춘향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어서 들어와 쉬어라. 춘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수는 이상했습니다. 이런 외진 주막에 젊은 여인이 산다는 것이, 그것도 밤늦게 밖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한수는 생각을 멈추고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수는 책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끄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한수는 헛간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춘향이었습니다. 춘향은 주막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수는 왜인지 모르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춘향은 주막 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춘향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도 할머니께서 잘 지내셨어요. 걱정 마세요. 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춘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슬픈 사연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수도 서둘러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노파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룻밤 신세 졌습니다. 노파는 아침 죽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선비님, 이거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한수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죽을 먹으며 노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춘향이라는 따님이 계신가요? 노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무덤가에서 춘향이라는 분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제 아들이 이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죽어가는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여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직접 다리를 고쳐주고 먹이를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석 달 뒤 여우는 건강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우를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봄, 이 주막에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춘향이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며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춘향은 부지런했습니다. 손님을 잘 대했습니다. 주막 일을 잘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과 춘향은 서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1년 뒤 둘은 혼인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 아들이 병을 얻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열흘 만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향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 밤 춘향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옛날에 아들이 구해준 그 여우라고,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으로 변해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랑하게 됐다고,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다고. 한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계속했습니다. 춘향은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신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붙잡았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당신은 제 며느리라고. 제게는 당신밖에 없다고. 춘향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파는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춘향은 낮에는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나타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춘향은 쫓겨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수는 주막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이 된 여우. 사랑 때문에 남은 여우. 그 여우를 지키려는 노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때로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의리 있고 더 정이 깊습니다. 한수는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낙심한 한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막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수는 이웃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주막은 왜 문을 닫았습니까?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주막은 비어 있습니다. 한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둘러 주막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덤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파의 아들 무덤, 하나는 새로 만들어진 노파의 무덤. 한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사이로 흰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무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와 여우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주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우 한 마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했는지, 노파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여우를 지켰는지. 한수는 그 뒤로 다시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존재들이 있단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다운 일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수는 다시 그 주막이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덤 위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국화였습니다. 한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 오고 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수는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무덤 위에 흰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였습니다. 한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우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수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 주막 뒷산에 묻어다오. 그곳에 내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대로 했습니다. 한수는 그 뒷산 3개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무덤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무덤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우를 쫓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사흘 밤을 그렇게 울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산을 이리산이라 불렀습니다. 은혜를 갚은 여우, 며느리를 지킨 노파, 그들의 비밀을 지킨 선비. 그 모두가 묻힌 산이라고. 봄이 되면 그 산에는 들국화가 가득 핍니다. 누가 심은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밤이 되면 가끔 흰 그림자가 산을 오른다고. 4개의 무덤 앞에 꽃을 놓고 간다고. 그 그림자는 여우라고. 사람들은 그 여우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줍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짐승도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산에 가면 들국화가 핍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립니다. 그 꽃잎 사이로 가끔 흰 그림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의리, 사랑. 그런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알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이냐 짐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춘향은 여우였지만 누구보다 사람다웠습니다. 노파는 며느리가 여우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수는 그 비밀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산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무덤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조용히 혼자서. 그게 춘향이 선택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영원히 지키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춘향은 할 수 있었습니다. 노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제는 원수 같던 사람이 오늘은 가족이 되기도 하고, 어제는 가족 같던 사람이 오늘은 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춘향과 노파의 인연처럼, 한수와 그들의 인연처럼. 그 인연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인연이 있습니까?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은 그런 인연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그런 인연은 흔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인연입니다.
춘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버리고 여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남았습니다. 노파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여우인 줄 알면서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밀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들 곁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그게 인간다운 삶입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 단순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선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한수의 아들, 아니 노파의 아들은 다친 여우를 구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우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푼 선함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춘향이 노파를 돌보는 모습으로, 한수가 그들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하나의 선한 행동은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선함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지킨 작은 약속이 평생 기억될 수 있습니다. 춘향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춘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노파가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산에는 여전히 꽃이 핍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립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춘향의 눈물이고 노파의 한숨이고 한수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슬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지,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노파도 한수도 모두 늙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산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오래가는, 시간보다 강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춘향은 여우였지만 누구보다 인간다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가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약속을 쉽게 깨뜨립니다. 그러지 맙시다. 춘향처럼 삽시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그날 밤 한수가 헛간에서 춘향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춘향의 비밀을 알게 됐고
노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을 평생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춘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밤마다 무덤가에 가서 우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 수가 되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의 비밀을 지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 한 수가 늙어서 다시 주막을 찾았을 때 주막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위에는 여전히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지금도 사랑합니까? 20년 전에 도움받은 은혜를 지금도 기억합니까? 30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춘향과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잊었던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갚지 못한 은혜를 갚으십시오. 지키지 못한 약속을 다시 세우십시오. 춘향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은혜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3년의 사랑을 평생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약속은 가볍게 깨집니다. 하지만 춘향은 달랐습니다. 노파도 달랐습니다. 한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춘향은 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파가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녀를 붙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 곁에 평생 혼자서.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지키는 것. 노파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가 여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켰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을, 끝까지. 그게 가족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 한수도 선택했습니다. 춘향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평생. 그리고 죽어서도 그들 곁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내 이익과 남의 행복 사이에서, 있는 것과 기억하는 것 사이에서. 춘향처럼 선택하십시오. 노파처럼 선택하십시오. 한수처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산을 이리산이라 부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은혜를 갚는 여우, 며느리를 지키는 노파, 비밀을 지키는 선비, 그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유명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르고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함입니다. 춘향은 가난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대했습니다.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크고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 오래전에 도움받은 사람에게 감사 인사 전하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당신을 춘향 같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봄이 오면 의리산에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집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쌓입니다. 계절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개의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오는 흰 그림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의리, 은혜.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납니다. 춘향과 노파와 한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춘향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사람이 당신의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춘향이 되어 주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의리산 어딘가에서 흰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네 개의 무덤을 돌며 꽃을 놓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춘향이 선택한 삶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고 편한 삶, 아니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춘향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노파도 그랬습니다. 한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의리산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100년 뒤에 당신의 후손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아니면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약속을 지켰던 사람, 사랑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춘향처럼 기억되고 싶다면 춘향처럼 사십시오.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잊고 있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춘향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선비가 자기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그 작은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춘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의리산에는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꽃이 피 흩날립니다. 내 개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귀에, 당신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졌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춘향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당신이 춘향의 이야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당신만의 의리를, 당신만의 사랑을, 당신만의 은혜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춘향 같은 사람을, 노파 같은 사람을, 한수 같은 사람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의리산의 꽃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피어나십시오. 춘향의 사랑처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노파의 마음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한수의 침묵처럼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도 의리산의 꽃처럼 100년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삶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춘향은 여우였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다웠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춘향보다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내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를, 100년 뒤에도 기억될 그런 이야기를. 의리산에 오늘도 해가 뜹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흰 여우 한 마리가 눈을 뜹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당신도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변함없이. 춘향처럼. 그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결국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의리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은 갚아줄 것입니다. 춘향에게 그랬던 것처럼, 노파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의리산의 꽃처럼.